저는 러시아가 가장 속이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외신에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에너지 슬레이브가 된다, 러시아가. 누구의 이제 노예처럼 굴어야 되냐면 중국과 인도의 노예처럼 굴어야 됩니다.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제발 사주라고 이제 뒷공문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돈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네요. 견쟁 중에도 유지했는데. 네. 계약을 이제 연장 안 하고 이제 끝내기로 한 겁니다. 이 우렌고이 가스관이 러시아 우렌고이에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우즈고로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수송로를 유지 관리하고 운송하는 과정의 수송비를 우크라이나는 약 한 1조 원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가스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한 7조 원, 7조 5천억 정도를 벌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쟁에서 우리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로 들어가는 전비를 깎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비를, 이 에너지를 팔아서 러시아는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를 몰래 팔고 천연가스를 몰래 팔던 알게 팔던 팔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기서 한 번 더 전비를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라인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전쟁 와중에도 가스가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래 유럽에 공급되던 물량의 한 10% 정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고요.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쪽으로 이제 도달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수송관을 중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송료를 일종의 받는 거죠. 그리고 가스 비용은 이제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요. 판매 수익을 러시아가 가져가고 그 수송관을 우크라이나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받고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유럽 내부 내륙이 되겠습니다. 네, 독일을 비롯한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의 영향이 있는 가스관은 아닌 건가요? 독일이나 위쪽에 있는 국가들도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면 러시아산이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회해서 받고 있었던 라인들이 이제는 중단된 것이고요. 그래도 하나가 또 살아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통과하는 라인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라인을 통해서는 전체 물량의 약 한 5% 미만으로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거로 보입니다.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헝가리 같은 나라들 추운 나라들이죠. 네. 당장 어떻게 하죠? 당장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보니까요,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에서 파카 입고 있어라, 가족들끼리 꼭 껴안고 있어라, 이런 이제 정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스 부족 사태가 올 겨울에 일부 국가에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체코나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또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비축 물량이 한 70% 이상을 이미 비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은 지형적으로 지하 동굴이 많습니다. 소금 동굴이. 거기에 자연 동굴에 묻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축해놓은 물량이 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나라들이 한 70에서 70, 80% 사이의 비축 물량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을 날 물량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날씨가 얼마나 춥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도만 평년 기온보다 낮아도 한 100만 톤씩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결국 기온에 좌우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량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은, 왜냐하면 유럽도 이미 이 사태를 알고 있었고, 이게 22년 전쟁 이후로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에너지가 끊어진, 러시아로부터 끊어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갖춰왔고, 그 와중에 사실은 가격을 많이 인상시켰습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소비가 20% 이상 감축됐습니다. 겨울에도 다른 에너지 시스템,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이 물량 가지고는 굉장히 큰 시장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전혀 그렇죠.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회해서 받고는 있었지만 절대 물량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정도만 러시아산에 들어갈 뿐 90%는 이미 금수 조치를 당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분들을 만나보시면 관계가 개선이 되더라도 러시아산은 쓰지 않겠다라는 게 유럽의 주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스를 어디서 공급받았겠느냐? 당연히 미국이 넘버원입니다. 미국은 앞에서는 친환경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자신의 가스 개발을 2배 이상 물량을 늘렸습니다. 네. 그중에 절반 이상,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운 물량을 유럽으로 모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산유국입니다. 네. 가스와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전에서 나온 가스를 팔아서 노르웨이는 2022년도만 100조를 벌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천연가스만 팔아서 그래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팔아서 네. 이 에너지 위기에 노르웨이는 돈을 엄청 벌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루트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중동산 가스 계약을 맺고 있고요. 심지어 아프리카산까지도 유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이나 네. 미국에서 오는 것들은 다 액화 천연가스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LNG. 예. 네. 러시아산은 기본적으로 생산지에서부터 수요지까지 파이프라인을 쭉 연결을 해서 생산지에서 생산된 기체를 그대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네. 그런데 LNG는 뭐냐면 기체로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배로 이송을 하려면 액화시켜야 됩니다. 액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이너스 162도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러니까 액화 기지가 있어야 되고요. 배를 태워서 보내면 그 나라에서 다시 기체로 만드는 기화 기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2중, 3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러시아산 굉장히 값싼 에너지를 쓰다가 지금은 고가의 미국의 LNG산 또는 중동산 LNG를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을 폭파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러우 전쟁이 좀 종전이 되거나 어떤 정말 난망해 보이긴 하지만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재개를 할 수도 있는 거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종전이 되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같은 격앙된 감정 상태 그리고 정치학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개입이라던가 러시아산 가스 대신 미국 걸 사라 라는 트럼프 정책관들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고 들어올 텐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타격을 보는 게 우크라이나도 타격을 보겠지만 러시아도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가스라는 게 석유랑도 좀 다르거든요. 석유는 액체예요. 액체니까요. 어디다든 담아서 몰래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상온에서 네. 항상 트럭에 실어도 되고요. 뭐 플라스틱 병에 넣을 수도 있고 드럼통에 넣을 수도 있고 비행기 태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섀도우 플리트라고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몰래 유조선이 뜹니다. 그리고 그리스 앞바다까지 몰래 가요. 근데 옆에 다른 탱크가 하나 붙습니다. 유조선이. 몰래 탱크 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 러시아산이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석유를 팔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60불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션을 걸어놨죠. 네. 근데 글로벌 유가는 70불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60불에 사서 10불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석유는 유연하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죠. 물론 보험을 들지 못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걸 하고 중개상인도 그런 걸 합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배를 태울 때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액화를 해야 되고 선적을 했을 때 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배를 대부분 다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파는 물건도 당장 안 팔면 기체이기 때문에 이건 기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뚜껑을 닫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스 그러니까 유전은 닫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액체니까. 근데 가스전은 닫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가거나 아니면 그걸 태우거나 뭔가 지층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버려야 되는.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이 못 파는 모든 물건들은 너무 아까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앞으로 직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석유하고도 또 다른 게 석유는 유조선을 태우면 되는데요. 가스는 아까 말했던 가스관으로 가든지 배를 태워야 되는데 관을 연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고 하는 가스관이 러시아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가스관을 통해서 물론 많지는 않아요. 한 3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가스를 꾸준히 러시아산 공급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산 원유까지 값싸게 받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자체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이제 블록 경제 형성한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가는 이 천연가스 지배력은 이번 일로 많이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 자체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거는 일단 차치하고 봤을 때 돈 자체는 그냥 중국에서 그만큼 더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벌려고 하는데 보내줄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던 가스관은 5개가 있거든요. 네. 그 가스관으로 쭉 보내주던 물량하고 이 중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가스관은 딱 하나밖에 한 없거든요. 개밖에 없군요. 한 개밖에 없고 그거를 지금 이제 툴을 만들어서 더 길게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가스관으로 보낼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제 루트를 뚫어야 되는 거죠. 중앙아시아든 뭐 인도든 이런 나라를 뚫어가지고 전비를 마련하고 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전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해야만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게 돼요. 근데 석유 가격은 올해 6개월, 지금 현재 6개월 제가 보니까요. 거의 80불대 있던 유가가 7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가스는 50% 이상 올랐어요. 미국산 천연가스는요, 거의 50% 올랐고요. 유럽산은 한 30-40% 올랐고요. 우리는 한 20-30% 올랐습니다. 석유 가격은 계속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량도 많고 생산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석유를 파는 과정에서 걷어갈 수 있는 이윤의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천연가스는 전체적인 공급 부족 또는 수요 감소보다는 공급이 조금 더 앞서서 지금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바이든 정부의 LNG 기지를 신규로 건설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2개의 미국산 LNG 기지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 이 현재 단기간에 올랐던 가격 급등은 일정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점점 하락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화가 되면 러시아는 그로부터 전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 전쟁 종식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외침,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킬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비를 지원하는 것도 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 지정학적으로 이 유가의 문제와 이번에 발생한 천연가스 가스관의 문제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네. 물가 상승률이 막 정말 미친 심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었다가 네. 약간 둔화되긴 했는데 네. 여전히 어려울 좀 것입니다. 어렵잖아요. 네, 저는- 유럽의 고통 가속화되겠네요. 저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실기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드라기 보고서라는 게 유럽 경쟁력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유럽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 네, 총재가 네, 마리오 드라기. 예. 드라기 총재가 유럽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경쟁 분석 보고도 되고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걸 내놨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드라이브가 굉장히 대의 명분에서 좋았습니다. 그게 모든 국가가 해왔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돌릴 때 그 재생에너지는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야 될 때 안 불어요. 안 불어야 될 때 많이 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사실 독일이 최근에 둔켈플라우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람도 없고 태양도 없는 한 1주간이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얘기 들어봤어요. 네, 예. 11월 초 한 1-2주간을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때 원래 3유로 정도 메가와트아워당 전기 요금이 그날 어떻게 뛰냐면 1,000유로까지 뜁니다. 하루에 도매 요금이 아예 뭐 전력이 20배 없으니까. 넘게 뛰는 거죠. 네. 전력 가격이.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소매 가격은 아니고요. 발전사가 이제 그 처음에 파는 가격이 도매 요금 가격이 1,000유로까지 뛰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바람이 안 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를 거의 절반 이상을 꽂아놨는데 그것도 발티케 연안에다 꽂아놨는데 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이 그만큼 오르니까 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나라부터 전기를 수입합니다. 유럽은 송전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스웨덴 전기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가까운 스웨덴에 원전 전기를 끌어다 썼거든요. 스웨덴 전기 요금이 190배 뛰어버립니다. 스웨덴 거를 써야 되는 걸 가져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이 앞으로 너네랑 있을 인터커넥션, 그러니까 송전망을 연결할 계획이 있었는데 안 하겠다. 당분간 너네가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전력을 너에게
공급하지 않겠다. 뭐 다른 송전망 건설 계획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굉장히 많이 늘려서 친환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입장에서도 보면 변동성이 50%가 넘습니다. 하루에 50기가와트라고 하는 풍력 발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일기예보 있지만 네. 오늘은 태양광이 뭐 충분히 그렇죠. 될지 아니면 네. 하루 종일 비가 올지 이거에 따라서 그냥 너무 너를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너를 뛸 때 누가 맞춰줘야 되냐면 가스 발전이 맞춰야 됩니다. 풍력이 많이 불면 가스 발전을 끄고요. 네. 풍력이 적게 불면 가스 발전을 막 램핑업 시켜야 됩니다. 마구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유연한 발전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가스 발전기밖에, 대형 가스 발전기 또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비용을 들인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스웨덴 원전 스웨덴은 원전을 50% 정도 가지고 있고요. 핀란드도 5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노르웨이는 원래 석유하고 가스가 많기 때문에 가스 발전을, 그러니까 원래는 수력이 많고요.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전력 시스템 인프라, 전력 시스템 설계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에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연구해 보니까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까지 발티케 연안에 거의 같은 류의 풍력 발전기를 마구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동시에 불고 동시에 안 불겠죠. 아, 그러네요. 모든 나라가 전력의 믹스가 동질화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독일 정도만 풍력이 있을 때는 바람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 전기를 사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넘쳐나면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질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력 믹스가. 근데 각 국가가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바람이 불고 동일하게 바람이 없어져요. 이 같은 위도 지역, 같은 발티케 연안에 북극해에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 문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바람이 안 부는 일주일이 또 오면 그들 그렇죠. 모두 풍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한 나라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누군가는 생산해서 서로 국가에게 배분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가스 발전을 엄청나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부족한 유럽은 계속해서 가스 가격 변동의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비싼 미국산 LNG를 쓰던지 중동산 LNG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그 LNG 가격에 계속 노출될 위험,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랑 한국과 유럽이 이제 그 천연가스를 사오는 그게 좀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네. 전쟁 전에는 사실 유럽은 러시아 걸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 상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카타르하고 호주 걸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 카타르 거를 주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탐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카타르는 액화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카타르 걸 사서 쓰겠다는 겁니다. 벌써 이미 계약을 다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스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미국산을 가져다 쓰면 우리도 미국산을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가져다 쓰고 있는데 미국산 가격이 동시에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스 가격에 이제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생겨버린 거죠. 유럽하고 시장은 우리하고 연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액화로만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전역은 전부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유럽 전역은 원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러시아 거. 그러니까 배로 들어오는 걸 LNG를 사는 나라는 이 동북아 지역의 일본, 우리, 중국, 대만이 주요 고객입니다. 근데 안 사던 LNG로 사는 이 배로 들어가는 LNG를 이제 유럽이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특히나 미국산을 유럽이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도 LNG를 사라고 이제 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협상력을 죽여가면서까지 비싼 미국의 LNG를 사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최근 6개월 전에 비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네. 다시 약간 안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 천연가스 생산을 확 늘리지 않는 한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네요. 뭐 아마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에너지 정책을 펼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도 앞에선 친환경을 외쳤고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뒤로는 천연가스 개발을 2배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다 파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 택지에 대한 석유 시추 금지 또는 송유관 신설 금지, 그다음에 액화 기지를 신설하는 걸 금지했었던 거를 아마 트럼프는 다 반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액화 기지가 지금 건설이 중단돼 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가동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늘어나는 양이 얼마나 될지 이제 좀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로 사오는 가격, 중동산 가격보다 약간의 프리미엄만 더 주고 사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가 원래 미국 전에는 넘버원 생산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넘버원 생산자인데요. 카타르는 2028년까지 현재 물량의 2배를 늘릴 계획입니다. 생산량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의 모잠비크 이런 쪽에서도 뭐 전 세계 매장량의 뭐 5등권 안에 드는 가스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지금 가스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줄이고 뭐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결국 메꿀 수 있는 게 당분간은 가스밖에 없다. 가스를 브릿지 전원으로 삼아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앞으로 물량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시작되면서 역시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을 거다. 네. 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러시아가 예전처럼 팔지 못해도. 네. 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아마 루트를 더 뚫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제일 지금 속이 탈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봐도 되나요? 저는 러시아가 가장 속이 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이 물량을 도대체 어디다 팔 수 있느냐가 이제 러시아의 핵심 사안입니다. 그래서 외신에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에너지 슬레이브가 된다, 러시아가. 누구의 슬레이브, 누구의 이제 노예처럼 굴어야 되냐면 중국과 인도의 노예처럼 굴어야 됩니다.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제발 사주라고 이제 뒷공문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수송관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에 이 가스를 못 팔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전비 타격이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전쟁의 결정적인 어떤 타격이 될 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저는 유가가 하락하는 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유가가 벌써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10불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10불이 더 빠져서 60불 근처까지 빠진다. 트럼프가 모든 시추를 다 해가지고, 트럼프 정책은 그거니까요. 뭐 드릴 베이비 드릴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아마 전쟁을 할 여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크림 전쟁이나 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참전했다가 빠져나온 것은 다 유가 때문이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고 군사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겉으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하자고 하면서도 천연가스 뒤로는 생산 2배 늘리고 사실 원유 생산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1320만 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러시아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아니었다. 거죠. 예. 네. 그냥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그렇죠. 타격이 되는 수준으로 생산을 네. 해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하는 게 2가지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제 끊어버릴 것이고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유가 하락이 발생하고 나면 트럼프는 또 사우디랑 어느 정도 합의를 또 해서 가격도 또 끌어올리는 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전략적이고 굉장히 지정학적이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이 에너지 시장이다 보니 어느 한 일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당분간은 에너지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요. 네. 아까 천연가스 가격이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분간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될까요? 사실은 제가 AI 등장과 천연가스와 관련이 없었던 시절이라면 25년 말 26년도 초면 굉장히 하향 안정세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을 보시면 AI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AI라고 하는 것이 전기 먹는 하마예요. 네. 그냥 전기를 몽땅 빨아들이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칩, 그다음에 우리 SK 하이닉스의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에 들어가는 그게 한 100메가와트 정도 전기를 먹을 때 한 5조 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메가면 우리가 보통 보는 LNG 발전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에 LNG 발전소 하나 정도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매칭을 해봐야 1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천연가스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즉시 전기를 공급해 준과 동시에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전기를 받아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결국 AI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연산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조 바이트 곱하기 수조 바이트의 데이터를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돌리다 보면 열이 납니다. 네. 발열이 나기 때문에 전기로 또 냉각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서 앞으로 향후에 이 가스 발전소가 미국에 적어도 50기가 이상이 들어올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이 120대거든요. 우리나라 발전 전체 물량의 한 반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이미 미국에 설계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하나는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발전할 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스 가격이 과거에 AI가 없었다면 훨씬 하향 안정화됐었을 것인데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가스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6개월간 계속해서 가스 발전소와 관련된 네. 이 가스 가격들이 오른 것이고 그와 관련된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 새로운 시추나 새로운 채굴 개발 투자들이 아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거는 네. 유가로인데 또 천연가스 가격 얘기의 당분간의 변동성이 그 당분간은 그렇죠. 1년 이상이 될 수 있겠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근데 거죠?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게 지금은 기술 개발도 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겠지만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 보면 많은 물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추목을 뚫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하나의 시추공을 뚫고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2배씩 나옵니다. 그 정도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요 사이드에선 중국이 수요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네. 중국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심지어 작년에 중국은 가스 전체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줄고 있거든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사이드에서 약점, 공급 사이드에서 굉장히 강한 공급량 증가 시그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가격 상승분이 일어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요런 이제 단편적인 이슈들, 가스관의 이슈라던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에너지로 촉발된 이 전력의 공급 믹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하나의 수요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연가스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네. 진짜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교수님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렇게 천연가스도 못 팔고 태워버려야 되고 유가도 떨어지고 나면 러시아가 못 버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그런 식으로 걸기 시작하면 전쟁에 대한 동인 또는 러시아가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네. 많이 상실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LNG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이거는 그 교수님께서 딱 답하실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사실 그 LNG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미국이 더 많은 LNG를 수출할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올해 괜찮을 거다. 이 네. 얘기는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네.
예. 저희가 LNG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저희가 조선 관련된 생산력 격차가 이미 너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고부가 가치인 LNG 선박, 그다음에 플랜트 선박 같은 경우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NG가 이제 친환경 연료로서 운송 연료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어느 정도 화랑을 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미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고요. LNG는 근데 조금 그래도 기술이 필요해서 뭐 아직은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LNG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 이 멤브레인 창, 그 가스 창 같은 것들은 사실은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조선사가 가장 잘 만듭니다, 배를.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가스가 이제 전 세계 LNG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소가 거의 그와 관련된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적극 그런 거를 수주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조선업이 많이 쇠퇴하면서 중국의 조선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중국이 특히나 이제 해군력이나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경쟁력을 그러니까 프렌들리 쇼어링 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네. 우리가 LNG를 미국이 트럼프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구매해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너희 LNG선 이용하니까 우리 LNG를 더 많이 써라. 비싸더라도. 그럼요. 예. 뭐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의장이 미국 가서 100조 투자하겠다 그랬더니 200조 해줘 뭐 이렇게까지 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국익을 위해서 하는 말임과 동시에 염치는 굉장히 뭐 어디서든 염치 없지만 말을 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우리한테도 그럴 것입니다. 무얼 사줘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무슨 돈을 내라는 협상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 협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빨리 미국과 선제적으로 타결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과연 미국으로부터 뭘 받아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LNG 같은 걸 사줄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될 이게 장기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할 가스 물량을 장기 계약을 미국이랑 할 수도 있고 카타르랑 할 수도 있고 호주랑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타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도착지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LNG 가스는 다른 나라에 재판매가 안 됩니다. 카타르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오면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급처가 되기를 우려하기 때문에 재판매를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산을 사주는 대신 비싸게 조금 사주는 대신 그런 불공정 조항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딜을 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큰 바이어거든요. 네. 거의 뭐 4,500만 톤을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가스공사도 그렇고 다른 민간 이제 수입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저희가 딜링할 때 협상을 할 때 협상력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공급처가 하나 대형 공급처가 생겼다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바잉밖에 안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개를 협상력을 잘 레버리지 세워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정말 미국이랑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네.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시점이다. 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수송관 사용이 전면 중단된 거는 결국은 러시아에 가장 큰 타격이 되면서 좀 원유와 함께 기름과 함께 전쟁 중단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네.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카타르 천연가스가 더 싸긴 하지만 더 싸죠. 불공정 조항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네. 미국이랑 여기서 정말 협상 잘해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아까도 뭐 조금 더 몰도바 같은데 말고 준비가 된 나라들은 네. 많이 그 암염 동굴에 저장했다 말씀하셨잖아요, LNG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을 때 네. 장기 계약으로 가격을 안정을. 정해 놓으면 좀 변동성을 피하면서 그걸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예. 저희가 장기 계약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걸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공급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네. 이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받아주는
수밖에 없는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되고요. 협상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미 협상하고 있는 가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과거에 가지고 오던 물량에 비하면 제가 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구매 계약을 맺고 네. 있습니다. 미국 거도요. 미국 거도요. 이거 트럼프가 좀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올려달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어차피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LNG를 그 바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주는 척하면서도 우리는 생색 내면서도 뭔가 챙길 걸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굉장히 유연하게 잘하고 합리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러니까 뒤로 생산을 늘렸으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많이 그리고- 생산하겠다고 했는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더 그런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이든을 싸게 팔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음. 유럽에 다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유럽은 덤탱이를 쓰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게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약간 회귀하고 있습니다. 네. 화석연료를 쓰겠다는 나라도 나오고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꼭 이익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천연가스 지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쨌든 많이 사는 나라니까 네. 예, 협상력의 그 포텐셜이 좀 쌓이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죠. 예. 네, 진짜 정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짜 이렇게 다른 거에 정치에 매몰돼 있을 시기가 진짜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제가 경제 관련돼서 여러 전문가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결국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급하게 모셨는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송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전면 공급 중단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에너지 사이드에서는 해봐야 할 때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변혁의 2025년이라는 게 에너지 부문에서도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자유살롱에서 저희 계속해서 꼭 아셔야 할 이런 이야기들 짚어드리는 한 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